50세가 넘어서도 물을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신다면 어느 날 의사로부터 신장이 약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쉬우며 기억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차가운 말을 들어도 놀라지 마세요. 이 말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일상적인 식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작지만 위험한 실수를 피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5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더 이상 30대, 40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변합니다. 신장은 더 느리게 여과하고 혈관은 덜 유연해지며 머리는 때때로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도 익숙한 음식 하나 때문에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온 음식이니 당연히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매우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하셨고 꾸준히 걷고 집안일도 직접 하시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소변에 갑자기 거품이 생기거나 손발이 약간 붓거나 더 잘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원인 모를 두통 같은 사소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검사를 해보면 결과는 신장 결석, 고혈압 심지어 온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치매로 나타나곤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의 철수 씨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물을 김치로 담그거나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무쳐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곧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 중 하나와 항상 함께 드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신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분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건강한 신장 막힘 없는 혈관 그리고 오랫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50세 이후에 무와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빙빙 돌리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조합이 나이든 몸에 위험한지 전혀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완전히 이해하기 쉬운 생리학적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가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겨울 인삼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이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단 몇 분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편안하게 쉬어야 할 남은 인생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건강상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해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흔히 저지르고 있는 실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물을 조합할 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실수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샐러드나 김치를 만들 때 무와 오이를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이의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음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과학적으로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무에 있는 비타민C의 80%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며 폐를 보호하는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비타민C의 대부분을 잃게 되면 매일 물을 먹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습관적으로 무와 오이, 김치를 담그며 이것이 겨울에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가치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와 섞기 전에 오이를 뜨거운 물에 몇 초간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신선한 맛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이를 약간의 식초와 섞으세요. 그러면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무와 오이를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오이를 섭취하기 전에 무로부터 비타민C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여러분의 호흡기 및 면역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실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물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무김치를 먹는데도 왜 여전히 피곤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건강이 나빠지는지 아시나요? 주된 원인은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때문인데, 이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는 자연 발생 화합물입니다. 고이트로겐을 갑상선 위에 덮인 뚜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로 인해 갑상선은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거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생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증상이 증가하여 피로와 손발 냉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부산에 사시는 55세의 미숙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겨울철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무김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계속되는 피로와 손발의 냉증을 느끼고 몸이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그녀의 TSH가 증가했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생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리할 때는 익힌 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으로 먹는 것을 줄이며 항상 하루 섭취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미숙 씨는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신장이나 위가 약한 분들, 특히 생무즙을 너무 많이 마실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무는 성질이 매우 차가워서 민감한 몸에는 폭통 속 냉증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오랫동안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정상인의 심혈관에는 좋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높은 칼륨 농도가 피로를 유발하고 신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세의 영호 씨의 경우가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생무즙을 마셨지만 몇 주 후 복부 팽만감과 경련성 복통을 겪었습니다. 생무 마시기를 중단하고 익히거나 발효시키거나 말린 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무즙은 점심때 마시고 빈속에 마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아침에는 위가 비어 있어 흡수가 빨라 속이 차가워지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증진을 위해 마시고 싶다면 익히거나 말리거나 발효시킨 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은 영양소를 유지하면서도 찬 성질을 줄이고 소화 시스템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지만 매우 효과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무즙을 만들 때 생강 한 조각이나 꿀을 조금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 냉증을 줄이며 동시에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영양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를 높이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실수들이 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건강하게 먹고 익숙한 음식을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학적 이해와 작은 조정만으로도 무의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하여 감기를 예방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겨울 내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을 무의 5가지 황금 같은 이점, 즉 소화, 폐, 심혈관, 면역 및 체중 감량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리법을 탐색하게 될 이유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무가 모든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진정한 겨울 인삼이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의 5가지 황금 이점. 첫 번째 이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옛사람들이 무를 천연 소화제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50세 이후 우리의 위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소화 효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흰쌀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또는 떡 몇 조각만 먹어도 배가 무겁고 더부룩하며 한참을 누워 쉬어야 편안해집니다. 무는 전분을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불량 증상을 줄여줍니다. 저는 아주 흔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의 경희 씨는 식사 약 10분 전에 생무 몇 조각만 먹어도 국수를 먹은 후에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화 시스템이 훨씬 가볍게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점은 폐와 기관지에 관한 것입니다. 겨울에는 끈질긴 기침과 불편한 진한 가래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는 가래를 묽게 하고 폐가 더 부드럽게 기능하도록 돕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가 꿀과 결합되면 이 두 성분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무는 점막을 깨끗하게 하고 꿀은 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즙만 마시지만 무의 과육 부분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를 높이려면 과육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면역력 증강입니다. 무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은 사과보다 몇 배나 높아 몸이 감기와 피로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에는 독소를 배출하고 노화 과정의 영양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천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식단에 무를 추가하기만 해도 2주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점은 심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의 섬유질은 혈중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칼륨은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의 준영 씨는 일주일에 3번 소고기 뭇국을 꾸준히 드신 덕분에 혈압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무의 90% 이상이 물이며 칼로리는 매우 낮지만 섬유질이 풍부하여 체중 증가 걱정 없이 포만감을 줍니다. 무의 천연 화합물은 또한 몸이 과도한 지방, 특히 가장 위험한 지방인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이점은 여러분이 무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최대한 발휘됩니다. 전분이 많은 식사 전에 생으로 먹거나 폐를 돋고 싶을 때는 익히거나 꿀과 함께 먹고 매일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무는 모든 가정의 부엌에서 진정한 겨울 인삼이 됩니다. 하지만 무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이나 형태로 먹기만 해도 즉시 몸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 섭취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세 그룹, 그러니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3가지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 그룹에 속한다면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몸이 즉시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갑상선이 충분히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몸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곤해지며 평소보다 빨리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무는 갑상선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일부 천연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약한 갑상선을 가진 사람에게 생무를 많이 먹는 것은 약한 기계를 과부하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7세의 한지영 씨는 매일 생무 김치를 드셨는데 몇 달 후 몸이 더 차가워지고 피곤해졌습니다. 익힌 무로 바꾸고 나서야 그녀의 건강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에게는 익힌 무가 더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위가 약하거나
배가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히 아침에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더부룩하거나 경련성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생무즙 한 잔만 마셔도 몇 시간 동안 배가 아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익히거나 말린 무로 바꾸자 불편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 요리에 물을 사용하거나 생강과 함께 사용하여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병 3, 4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약한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경주에 사시는 68세의 성호 씨는 매일 생무즙을 마셨는데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시기를 중단하고 소량의 익힌 물을 먹기 시작하자 건강이 즉시 안정되었습니다. 이 그룹에게는 적당량의 익힌 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가지 음식 주의가 필요한 그룹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후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세 가지 음식, 즉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힘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훌륭한 조합은 바로 말린 무청과 생강으로 만든 차입니다. 무청을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더욱 농축됩니다. 그래서 말린 무청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여겨지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위를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끓이면 이 차는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한 잔씩 마신 많은 어르신들은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말린 무청을 향이 나도록 볶은 다음 생강 몇 조각과 함께 끓여서 불을 끄자마자 뜨겁게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모든 가정에서 친숙한 음식인 소고기 뭇국입니다. 소고기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나이가 들면 붉은 고기를 소화하는 것이 때때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단백질 분해를 돕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 소고기 요리를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부룩함 때문에 고기를 기피해야 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소고기 뭇국을 드시고는 속이 편안하고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국이 노인분들께 일주일에 두세 번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무와 배 그리고 꿀입니다. 이는 날씨가 추워지고 목이 불편할 때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전통적인 처방입니다. 배는 폐를 진정시키고 무는 가래를 삭이며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특히 밤에 기침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좋은 마시기 편한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 껍질의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를 천연 약재로 만들어 노년층의 소화, 폐, 그리고 저항력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무는 진정으로 모든 가정의 건강을 위한 겨울의 선물입니다. 굴 자연의 액체금과 6가지 강력한 이 점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는 겨울의 선물인 무의 힘 즉 단순하면서도 기적적인 힘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부터 모든 한국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무가 겨울의 인삼이라면 꿀은 자연의 액체금으로 여겨지며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강력한 천연 면역 증강제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평생 꿀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중 90%가 아직 그것의 진정한 효능을 다 알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용 시 단 하나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꿀은 이 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여러분의 몸이 받아야 할 가치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꿀의 가장 강력한 6가지 이점과 외예로부터 한국의 전통 의학자들이 꿀을 보약 처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로 여겼는지에 대한 이유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항상 싸울 준비가 된 종이의 군대처럼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 불면증 질병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점차 약해집니다. 국내 많은 연구에 따르면 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면역 활동이 눈에 띄게 더 강합니다. 매일 아침 꿀 한 스푼은 몸에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아서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50세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해지며 탄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밝게 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선시대의 고문서에서 꿀이 귀족 여성들을 위한 미용 비법에 항상 포함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침 완화와 목 진정,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날씨가 변하거나 겨울에 들어설 때 밤 기침을 하기 쉽습니다. 기침은 잠을 방해하고 피곤하게 만들며 삶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킵니다. 꿀은 예로부터 목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줄이며 가려움과 따가움을 완화하는 천연 시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의학아카데미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 기침을 앓는 어린이와 성인이 매일 밤 자기 전에 꿀을 사용한 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꿀의 따뜻함과 단맛 때문만이 아니라 목의 염증을 줄이는 항균 화합물 덕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밤에 기침을 자주 하거나 날씨가 추워질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로 회복, 힘든 일을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몇 시간 동안 서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흡수되는 천연 당분 덕분에 꿀 한 스푼만으로도 잃어버린 에너지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 및 항균 효과. 한국 전통 의학에서 꿀은 가벼운 긁힌 상처나 작은 화상에 발라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는 안전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피부 회복 과정을 촉진하는 능력으로 설명됩니다. 물론 깊거나 심각한 상처에 꿀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작은 긁힌 상처에는 이 방법이 수백 년 동안 민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수면 보조 및 불안 감소. 50대에 들어서면 잠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뒤척이고 걱정하며 잠들기 어렵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꿀은 특히 저녁에 따뜻한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몸이 이완되도록 돕는 천연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깊은 잠을 가져다 줍니다. 제 삼촌이신 70세의 한 남성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한 컵 마시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힘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꿀을 단지 감미료로만 보지 않고 사계절 내내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보물창고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올바른 사용법, 복용량,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꿀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실수. 여러분, 꿀의 가장 강력한 6가지 이점을 살펴본 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럼 매일 꿀을 먹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와 마찬가지로 꿀에도 금기사항이 있어서 이를 모르면 스스로 몸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무심코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꿀을 익숙한 음식과 결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분들에게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단 하루도 꿀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두유, 두부 또는 콩으로 만든 단백질 파우더에 익숙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몸보신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종종 아침에 따뜻한 두유잔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듣기에는 매우 영양 보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꿀이 콩과 결합하면 몸은 소화불량, 더부룩함 그리고 속이 무거운 증상을 겪기 쉽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 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위는 처리하기 어려운 음식 덩어리를 다루어야 하며 특히 50세 이후 소화 시스템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매일 아침 두유에 꿀을 타 마시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두유에서 꿀을 빼자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두유나 꿀은 마실 수 있지만 절대로 동시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거래 흔한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감과 꿀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과 꿀을 함께 먹으면 독이 되어 죽는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인 것은 이 조합이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꿀의 천연 성분과 반응하여 속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가 튼튼한 사람에게는 이 상태가 가벼운 불편함만 유발하지만 소화 시스템이 민감한 노인에게는 그 느낌이 몇 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을 좋아하신다면 따로 드시고 꿀과는 약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이것은 몸이 압박을 받지 않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꿀과 양파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중 지방을 줄이기 위해 양파즙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양파 맛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때 더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해 꿀을 첨가합니다. 하지만 양파가 꿀과 결합하면 위장에 가스를 생성하여 배가 부풀어 오르고 더부룩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몸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양파는 따로 사용할 때 좋고 꿀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좋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4가지 음식,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알았으니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즉 꿀과 가장 잘 어울리는 4가지 음식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사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의 회복 효과가 많은 보약보다 좋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조합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조합은 마늘입니다. 이 레시피에 대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마늘과 꿀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 증강 커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염 및 항균 능력을 가진 천연 화합물인 알리신이 들어있고 꿀에는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몸속 면역 군대의 힘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이 마늘꿀 절임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감기에 덜 걸리고 몸이 피곤할 때 더 빨리 회복했습니다. 마늘꿀은 만들기 매우 쉽습니다. 마늘의 매운 맛을 줄이기 위해 찐 다음 병에 넣고 꿀을 부으면 됩니다. 일주일 후면 여러분은 훌륭한 건강보호 식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한국의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생강꿀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를 진정시키고 메스꺼움을 줄이며 염증에 대항합니다. 생강이 꿀과 결합되면 생강의 강함이 균형을 이루어 건강하면서도 마시기 쉬운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춥고 목이 건조하며 약간 아픈 겨울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생강꿀차 한 잔은 온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관지를 열어주며 기침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매우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과 함께 15분간 끓인 다음 물이 아직 따뜻할 때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가정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백꿀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자랐다면 기침 치료를 위해 어머니나 할머니가 백꿀찜을 만들어 주신 것을 적어도 한 번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폐 치료 주호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배는 시원한 성질로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꿀은 염증을 줄이고 목점막을 영양합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추울 때 백꿀은 폐와 목을 보호하는 막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가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 음식을 만들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효과를 명확히 이해한 후에는 부엌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조합은 우유꿀입니다. 만약 불면증 불안감 또는 얕은 잠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우유꿀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유에는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인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꿀과 결합하면 트립토판이 더 쉽게 흡수되어 몸이 깊은 잠에 빨리 빠지도록 돕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한 잔 마시면 정신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평생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맛있고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꿀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 노인들의 건강한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진짜 꿀을 식별하는 두 가지 비결 그리고 여러분이 꿀을 이용한 레시피를 적용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꿀 시장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매우 비싼 가격의 꿀을 샀지만 집에 가져와 보니 병 안의 것이 색소를 탄 설탕 시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은 많은 출처 불명의 꿀들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혈당을 높이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면 돈은 잃고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천연꿀을 식별하는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꿀을 물에 떨어뜨려 녹는지 본다거나 꿀을 종이에 떨어뜨려 스며드는지 본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팁이 아닌 근거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 모든 팁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라벨을 읽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꿀병에는 원산지, 꽃의 종류 그리고 특히 탄소동 유원소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비율이 22.5% 이하라면 그것은 꿀이 인공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곡꿀에서 얻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가지 간단한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품질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꿀이 결정화되는 것이 가짜 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겨울에 꿀이 설탕처럼 굳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꿀의 증거이며 특히 야생화나 메밀꽃에서 얻은 순수한 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작은 알갱이로 결정화됩니다. 마치 병 속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꿀이 상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꿀이 자연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꿀병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만 하면 꿀은 녹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결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희석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제품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진짜 꿀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화꿀 체질별 올바른 섭취법 무화꿀 자연이 선사한 이 두 가지 소박한 선물에 대해 단 하루 동안 긴 여정을 거쳐 우리는 이 점 사용법 피해야 할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흔한 실수까지 함께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각 개인 각 체질, 각 건강 상태에 맞게 적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웃의 몸과 같지 않으며 배우자나
가족의 몸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고유한 병력 식습관 그리고 영양소 흡수 능력을 가진 개별적인 세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수한 꿀을 고르는 방법이나 물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람에 맞게 올바르게 먹기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적절한 식사법은 몸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잘못된 식사법은 불면증, 복부 백만감 또는 지속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들은 모든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1.40대 이상 일반적인 건강관리 그룹 이 나이는 면역체계가 더 이상 20대, 30대처럼 강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몸의 변화는 느리지만 매우 명확하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약간 아프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쉽게 기침을 하며 저녁에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몸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매일 아침 순수한 꿀 한 스푼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익힌 무 몇 조각을 추가하면 폐를 가볍게 하고 소화를 돕는데 특히 구운 음식, 튀긴 음식 또는 전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연구에서도 꿀에는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바르게 결합하면 이 두 식품은 추운 계절에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완벽한 한 쌍이 됩니다. 2점. 당뇨병 또는 혈당이 높은 그룹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의 경우 꿀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은 보약이므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좋아도 꿀은 단맛이 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천연 꿀은 더 복잡한 당 구조를 가지고 있어 흡수는 쉽지만 정제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도 적절한 양만 섭취한다면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그때는 몸이 당을 매우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의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따뜻해지고 덜 피곤하며 소화 시스템도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점. 위가 약하거나 배가 차가운 그룹 그리고 위가 약한 분들 즉 소화 불량이 잦거나 복통이나 속이 차가운 증상을 쉽게 느끼는 분들은 가장 먼저 생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무는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장을 깨끗하게 하고 폐를 시원하게 하는데 매우 좋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더부룩함 속 냉증 가벼운 설사를 겪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익힌 무나 말린 무를 먹는 것입니다. 햇볕에 말린 무는 영양이 더욱 풍부하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물을 차로 마시고 싶다면 생강 몇 조각을 추가하십시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위를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수백 년 전부터 더부룩함이나 냉기로 인한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4점. 만성 기침 가래 폐가 약한 그룹 다음 그룹은 오랫동안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많거나 폐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게는 폐와 꿀을 결합한 무즙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것은 많은 고서에 기록된 한국의 전통적인 처방입니다. 무는 가래를 삭이는데 도움을 주고 배는 폐를 시원하게 하며 꿀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결합되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가래가 쉽게 배출되며 폐가 더 쉽게 기능합니다. 매일 저녁 무 100꿀즙을 작은 컵으로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3일에서 5일 만에 목이 더 편안해지고 잠도 덜 방해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약은 아니지만 이 자연적인 조합은
많은 사람들이 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끈질긴 겨울 기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5점. 과체중 또는 복부지방이 많은 그룹.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룹은 과체중이거나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50세 이상에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전분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 그룹에게는 말린 무청차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말린 무청에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태우도록 돕습니다. 생강과 결합하면 이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내장 지방을 더 잘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한국의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식단에 말린 무청을 사용했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식사 시 흰쌀밥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흰쌀밥의 전분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축적됩니다.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면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더 가벼워지고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면 무와 꿀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동행하는 두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병을 치료하지는 않지만 몸이 피로를 줄이고 저항력을 높이며 매 식사를 소화 시스템에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양을 올바른 시간에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묻은 꿀이든 말린 무청차든 백꿀즙이든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매일 하는 작은 일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한국의 모든 부엌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채소인 무에서부터 옛사람들이 추운 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액체의 금으로 여겼던 꿀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우리 몸을 매일 더 강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것이나 찾기 힘든 보약이 아니라 바로 부엌에 있는 재료들이 소화를 돕고 폐를 가볍게 하며 저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추운 겨울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과 함께 일해온 수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건강은 나이 때문에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먹거나 잘못 조합하거나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이 좋고 무즙이 진할수록 효과적이며 꿀이 달수록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와 오이 또는 꿀과 콩이나 양파처럼 잘못된 종류의 음식을 조합하면 몸은 이익을 얻기는커녕 쉽게 배가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며 심지어 오랫동안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으면 식단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몸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익힌 물을 사용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말린 무와 생강을 사용하거나 폐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와 백꿀을 함께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꿀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사용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할 때 혈당 수치는 더 안정되고 잠은 더 편안해지며 날씨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더 강해집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몸이 체온을 잃기 쉽고 감기에 걸리기 쉬우며 기침이 오래가기 쉽고 또한 면역 체계에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모든 것이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식사에 무 한 조각을 추가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꿀 한 스푼을 마시거나 이 지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작은 조언 하나가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누군가의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묵꿀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실수 피하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밤마다 기침을 하는 배우자, 고혈압을 앓고 있는 형제 또는 매일 아침 배가 더부룩하다고 불평하는 이웃이 바로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가 매일 조용히 쌓여가는 건강상의 위험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질병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즐겁고 오래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적용하기 쉬운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지역사회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건강을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 있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